여기 한때 전국 7대 도시로 손꼽히던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전성기 시절 부산과 함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였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이 도시보다 큰 도시는 부산과 대구 단 두 도시밖에 없었습니다. 제1호 수출 자유 지역으로 전국에서 젊은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렸으며 국내 단일 기업 최초로 1억 달러 수출탑을 세운 섬유 업체가 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부산시와 함께 부마라는 약칭으로 전국에 그 이름이 널리 알렸던 경상남도 마산시입니다. 과거 마산시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1899년 마산항이 개항장으로 지정되면서 조선과 일본을 오고 가는 사람들과 물자들로 항상 북적이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에는 도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의 지위를 가진 지역은 7곳에 불과했는데 그중 한 곳이 바로 마산시였습니다. 마산시는 일본의 회사와 수출 위주의 기업들이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급격한 도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후기에는 마산시의 인구가 5만 4천 명을 기록하였고 이는 당시 경남도청을 소재한 진주시 인구수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광복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 마산시는 피난민과 농촌에서 몰려온 인구들로 또다시 도시가 성장하였습니다. 수출 자유 무역 지역이라는 혜택은 마산시를 1980년대까지 전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산시는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89년에는 50만 인구를 기록합니다. 지방 도시 중 하포구와 회원구라는 일반구를 신설할 정도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과거 마산시의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토록 위상이 높았던 마산시는 2010년 7월 1일 통합창원시의 출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 인구는 대략 창원시가 50만, 마산시가 40만, 진해시가 20만이었습니다. 통합창원시 출범 시점에는 도시의 위상도 마산시와 창원시가 뒤바뀐 이유였습니다. 시는 공업도시인 창원시는 도시의 위상이 최고 정점에 오른 시기였고 그에 반면 마산시는 전성기를 지나 쇠퇴의 길로 접어든 시기였습니다. 공업도시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던 창원시는 통합시의 전체 예산 중 40%를 마산시와 진해시가 나눠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 대신 도시의 이름을 창원시로 가져오게 됩니다. 예산에 여유가 있던 창원시는 돈보다 명예를 추구했고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선 마산시와 진해시는 실리를 얻은 것에 만족하며 통합 창원시가 출범하게 됩니다. 통합 이후 마산시는 한일합선 부지와 철광회사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며 인구를 증가시켰지만 하락기에 접어든 마산시의 위상을 되돌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한때 전국 7대 도시였던 마산시가 창원시의 이름까지 내어줄 정도로 쇠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창원시의 급격한 성장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1970년 이후 중화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건설한 신흥 공업도시였습니다. 산업단지의 건설과 함께 창원 분지의 신도시를 계획하여 창원시를 개발하였습니다. 주거와 상업시설이 공단과 분리되어 있고 잘 정비된 도시계획으로 무질서하게 성장한 마산시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은 주변 도시의 인구를 유입시켜 폭발적으로 인구를 증가시켰습니다. 창원시와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했던 마산시의 인구 유출이 특히 심했습니다. 1960년대 10만에 불과했던 창원시의 인구는 1990년 35만을 돌파하고 2000년에는 52만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1977년에는 부산시에 있던 경남도청까지 창원시로 이전하면서 창원시는 마산시를 넘어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산시가 쇠퇴한 두 번째 이유는 섬유공업의 몰락입니다. 마산시가 과거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섬유공업 때문이었습니다. 마산시는 단일 기업 최초로 1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한일합섬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한일합섬이 곧 마산을 의미할 정도로 도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섬유공업은 전국적으로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이루다가 1990년 이후로는 쇠퇴한 산업입니다. 대구와 마산이 섬유공업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1970년대 마산시에 위치한 섬유업체는 28개소였지만 1990년에는 14개소, 1995년에는 12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 전반까지도 마산시의 섬유업계는 생산 실적 면에서 경상남도 산업의 최고 자리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급성장한 기계공업에 그 자리를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마산시와 창원시의 도시 위상이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산시 섬유산업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 바로 한일합섬의 부도입니다. 연간 매출 5천억 원을 기록하던 한일합섬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파산하게 됩니다. 한일합섬의 부도 이후 마산시는 성장 동력을 잃었고 이미 기울어진 도시 경제가 완전히 침체기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산시와 창원시는 과거의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마산은 원래 창원군에 속한 마산포라는 하나의 지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개항 이후 일제강점기에 창원부가 마산부로 개칭되면서 마산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행정구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창원군이 되었고 광복 이후 마산부는 다시 마산시로 승격되고 이후에 창원군은 창원시와 의창군, 진해시로 분리되었습니다. 창원시와 통합 과정에서 과거 창원군의 하나의 지명에 불과했던 마산시는 과거의 지명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창원시 발전의 근간이 되었고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마산이라는 명칭은 마산회원구, 마산하포구라는 일반구 명칭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마산시 말고도 지역에서 지역명이 사라진 도시로는 삼천포시가 있습니다. 삼천포시는 과거부터 오랫동안 항구 도시로 번성했던 지역입니다. 어획량이 풍부하고 청정 해역을 끼고 있어 전국에서 이름난 어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삼천포시는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되어 사천시가 출범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삼천포는 고려 성종 때 도세를 거둔 쌀을 수송하기 위해 만든 창고인 통양창을 중심으로 조성된 마을이었습니다. 이 통양창이 개성에서 물길로 3천리나 된다고 하여 삼천포라는 지명이 처음 생겼습니다. 통영시도 과거에는 충무시로 불렸습니다. 충무시는 임진왜란 당시 한산도 일대에서 활약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때문에 생겨난 지역명입니다. 충무시는 해방 이후 신설된 시 지역 중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구리시의 3분의 2 수준이었습니다. 충무시도 삼천포시처럼 1995년 시군 통폐합 당시 충무시와 통영군이 통합되면서 사라진 도시입니다. 충무시는 통영 음식 중 별미인 충무김밥에 과거의 지역명이 남아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도 과거에는 이리시로 불렸습니다. 호남선, 전라선, 군산선이 부설되며 세 곳의 철도가 분기되는 철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호남선 이리역이 건설되면서 익산 지역의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었습니다. 1947년 익산군에서 분리되어 이리시가 되었다가 1995년 시군 통폐합 때 다시 익산시로 통합되었습니다. 경상북도 점촌시도 현재는 사라진 도시명입니다. 점촌시는 문경군과 통합되어 문경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문경시는 과거 영남대로의 중심에 있던 도시로 조선시대까지 인구가 많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 고속도로의 발달로 교통의 중심지 기능을 상실하면서 도시의 위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문경시의 인구는 6만 7천 명으로 현재 시의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가 네 번째로 적은 도시입니다. 아산시에서 유명한 온양온천이라는 명칭은 과거 온양시에서 유래한 명칭입니다. 온양온천이 있던 지역에 온양시가 있었고 온양시를 둘러싼 그 나머지 지역은 아산군으로 불렸습니다. 1995년 시군 통폐합 당시 온양시와 아산군을 합쳐 아산시로 출범하였습니다. 온양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아산시 주요 시설에는 온양온천역, 온양고속버스 터미널 등 온양이라는 명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과거에는 일부 지역이 미금시로 불렸습니다. 미금시는 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존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도시입니다. 미금시는 통합 당시 구리시와의 통합도 고려되었는데 남양주시와 통합 찬성 비율이 더욱 높아 남양주시와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도 과거 동광양시와 광양군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동광양 지역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1989년 동광양소 출장소가 관할하던 지역이 동광양시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광양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아직 동광양 지역에 있으며
있으며 현재 광양시의 대부분의 도시 개발은 동강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거제에 위치했던 장승포시도 1973년 대우조선소가 건설되면서 시로 승격된 사례입니다. 장승포시도 시로 승격된 지 6년 만에 다시 거제시로 통폐합되었습니다. 1995년 시군 통폐합 당시 시와 군지역 중 대부분의 도시가 군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군지역의 면적이 더욱 넓어서 지역을 대표하기 유리하였으며 과거 군지역에 속한 중심지가 시로 승격하여 분리되어 나갔기 때문에 군 지역명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명칭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사천시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사천군 삼천포 지역이 발전하여 삼천포시로 승격되었고 나머지 지역이 사천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당시 과거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이었던 사천이라는 지역명을 쓰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대부분의 도시가 중심지 읍지역이 발전하면서 시로 승격되고 분리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한다면 과거의 해당 지역을 대표하던 명칭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은 도시의 통합 과정에서 사라진 도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상남도를 대표했던 도시인 마산시부터 삼천포시, 충무시, 이리시 등 그동안 잊고 지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 살았던 분들에게 잠시나마 행복한 추억 여행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